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지역 연료세를 6월에 종료한다고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국민당은 첫 100일 이내에 GST를 포함해 연료 1리터당 11.5센트 세금을 폐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클랜드 파넬의 한 주차장에서 교통부 장관과 함께 럭스는 세금 폐지를 재확인하면서 토요타 힐럭스의 주유 비용을 9.20달러, 토요타 콜로라의 경우 5.75달러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스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생활비를 낮추기로 결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이전의 세금은 폐지돼야 하지만 이는 혼잡 통행료 부과와 같은 다른 세수 조달 조치로 수입을 대체하려는 계획의 일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프로젝트가 더 많이 지연되어지고 더 많은 도로에 웅덩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웨인 브라운 시장은 정부가 오클랜드 교통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세금 폐지는 오클랜드 주민들이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해야 하거나 주요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지난주 와이트항의를 방문한 후 겁에 질려 조약 원칙 법안을 배제했다고 시사함에 따라 연합정부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어는 법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럭슨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모어가 목요일 AM쇼에서 럭슨이 와이트항의에서 동요됐다고 시사한 후 나왔습니다. 그러나 럭스는 그러한 의견에 부인했으며 1차 독회에서 시모어의 조약 원칙 법안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배제할 것이라며 국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럭스는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모든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초 와이트항의 조약 현장에서 나란히 걸음을 맞춤에도 불구하고 럭슨과 그의 연합정부 파트너는 정부 의제 핵심 부분에 대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2018년부터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대학교 1학년을 대상 무상교육 정책을 바꿀 계획입니다. 대신 정부는 마지막 학년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는 두 번의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엔젤 퍼스트의 선거 연도 공약과 일치합니다. 국민당은 무상교육 제도 도입부터 비판해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지키겠다며 노선을 바꿨습니다. 현재 대학 교육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국내 등록률 하락 그리고 장기간 지속된 형평성 문제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첫 해가 아닌 마지막 해에 학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며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니 시몬스 고등교육 및 기술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2025년부터 적용될 것이나 새로운 계획의 설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2024년 예산 발표의 일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아난가 오 아오테아로아에서 무료 비즈니스 과정 서티피케이트 인 머니 매니지먼트를 배워보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612-1297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도적인 경제학자는 터널 끝에 빛이 있고 저렴한 과일과 채소 가격이 서서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인포매트릭스의 선임 경제학자 브랜드 올스는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위들은 2년 넘게 생활비 위기와 싸우고 있으며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GST가 도입된 이후 식품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는 2023년 3분기 국내 총생산이 0.3% 감소한 뒤 또다시 경기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12월 인플레이션이 4.7%로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위들에 대한 압박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5%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엔제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연간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4.8%였으며 ASB는 2024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스는 최근에 가격들이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과일과 채소 가격은 12월 분기에 6.4%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정부가 7월까지 지역 연료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밝혔습니다. 연료세는 다양한 오클랜드 프로젝트에 할당됐지만 목요일 정부는 이 세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운은 오클랜드가 이제 요금을 인상하거나 교통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 사이에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연료세는 도시의 교통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리터당 11.5센트로 폐지하면 의회 교통자금에 12억 달러의 구멍이 남을 것입니다. 브라운은 그 돈은 더 나은 도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고 강조했으며 시몬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세금 폐지는 생활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시장실이 실시한 큐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민의 44%는 연료세 유지를 원하고 26%는 프로젝트 취소를 원하며 19%는 세율 인상을 원하고 10%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교통부 장관의 생활비 논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파울은 뉴질랜드 인구 구조가 엄청난 재정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인구 노령화와 낮은 출산율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2023년 국민당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뉴질랜드인들이 원한다면 나가서 더 많은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농담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출산율이 문제입니다. 스타틱스 엔제 최신 데이터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 출산율은 2023년에 1.5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스푼레이는 뉴질랜드의 출산율이 1.5에 도달하면 저출산 국가라는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인구가 계속해서 노령화됨에 따라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퇴직연금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그랬듯 점점 더 비싸지며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전국의 상점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하며 오늘부터 슈퍼마켓에서는 이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리테일 엔젯은 말했습니다. 최대 25개의 파켄세이브 및 뉴월드 슈퍼마켓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증가하는 절도 및 직원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은 이것이 매장 내 피해를 줄이는 입증된 도구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으로 유색 인종에 대한 저조한 실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푸드스토프는 이미 일부 매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시험을 앞두고 중지했습니다. 리테일 엔젯의 CEO인 영은 업계가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토프는 직원에 대한 절도와 폭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건의 약 3분의 1은 상습범으로 안면인식 기술은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토프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직원이나 고객을 향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촬영된 모든 이미지가 즉시 삭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타프, 인터레스트.co,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8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9원 9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72전입니다.